오늘은 대뇌의 운동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계통은 인체 내부,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냅니까? 바로 운동 반응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뇌에서 하는 운동 영역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그 점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모터 에어리어에 대해 살펴보시죠. 총 5개의 영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중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있는 이만 운동 영역은 간단하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차 운동 영역, Primary Motor Area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죠. 자, 그럼 일단 오늘 배우게 될 1차 운동 영역의 뇌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자, 뇌 위치를 먼저 하려면 먼저 우리가 체크할 것은 중심고랑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중심고랑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가쪽 고랑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중심고랑에 의해서 앞쪽을 우리가 이마엽, 뒤쪽을 우리가 마류엽이라 하잖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중심 앞이랑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따지자면 여기죠. 중심 앞이랑. 이 위치가 바로 1차 운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엽에 속해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 부분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브로드만 번호 4번입니다. 독일 학자 브로드만은 대뇌를 총 52개 영역으로 나눴죠. 대뇌 겉질을 47개 영역으로 나누고 대뇌 속질을 5개 영역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1차 운동 영역은 브로드만 번호 4번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운동 영역에는 배츠셀이라는 거대 피라미드 세포가 있는데 대뇌 겉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뇌 겉질은 대부분 새 겉질로 이루어져 있고 새 겉질은 6개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6개 층 중에 5번 층, 5번째 층에 배츠셀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1차 운동 영역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피라미드로가 여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로는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피라미드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겉질 척수로 또는 겉질 행로와 같은 신경로가 바로 피라미드로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축소 인간인데요. 1차 운동 영역을 관자엽을 잘라서 운동한 영역을 좀 나눠보면은 예를 들어서 손 부분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반면에 다리는 영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 크기는 손보다 다리가 크잖아요. 근데 뇌에서 그 역할을 차지하는 비중은 손이 더 크죠. 더 섬세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운동 축소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독특하게 생긴 사진들을 금방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운동 영역에서 하는 일은요. 최종적으로 계획된 수위 운동을 실행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1차 운동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동 앞 영역, 프리모터 에어리어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일단 브로드만 번호 6번인데요. 위치를 체크를 해드리면 대략 이 정도, 이 위치 정도 되겠네요. 이 위치 정도가 운동 앞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특징은 브로드만 번호 좀 말씀드려서 6번이고요. 이곳에는 거대 피라미드 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운동 영역하고 운동 앞 영역은 매우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배츠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부분을 2차 운동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특징이 있다면 피라미드 바깥길을 형성을 하고요. 피라미드 바깥길은 불수의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운동 앞 영역은 피라미드 바깥길뿐만 아니라 피라미드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과 같이 일을 하죠? 이 다음에 배울 보조 운동 영역과 함께 수위 운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운동 앞 영역은 수위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실행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 실행하는 곳은 1차 운동 영역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운동을 계획하는 곳을 바로 운동 앞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몸 쪽에 있는, 몸 쪽 부위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운동 앞 영역이 손상이 오게 되면은 행위상실증, 프락시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보조 운동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죠. 보조 운동 영역은 브로드만 번호 6번과 관련 있는데요. 특히 뇌의 안쪽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운동 앞 영역도 브로드만 번호 6번이었잖아요. 그거는 뇌의 바깥쪽에서 주로 많이 보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보조 운동 영역은 뇌의 안쪽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중심고랑의 안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당연히 여기가 마루엽이 되겠죠. 1차 감각 영역이 되겠고요. 바로 앞에 이쪽, 한 이 정도가 1차 운동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앞쪽, 이쪽이 지금 뭡니까? 보조 운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의 특징을 좀 알아보시죠. 보조 운동 영역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로드만 번호 6번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운동을 계획합니다. 아까 운동 앞 영역은 몸통 쪽, 몸 쪽에 있는 어떤 근육들을 계획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겠죠. 아무래도 양손, 몸의 더 먼 쪽이잖아요. 그 먼 쪽에 복잡한 운동을 계획하고 어떤 운동을 프로그램화합니다. 그래서 운동 앞 영역이든 보조 운동 영역이든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동을 계획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결국 운동의 유형 및 순서를 정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보조 운동 영역이 좀 더 복잡한 운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운동 앞 영역과 함께 어떤 그런 수위 운동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운동이 잘 실행되려면, 여기까지 보면 어떤 점 알 수 있어요? 1차 운동 영역이 잘 작동이 되려면 운동 앞 영역과 보조 운동 영역에서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또 프로그램 해주고 운동을 계획을 해줘야지만이 1차 운동 영역에서 운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운동성 언어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브로카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브로드만 번호로 따지자면은 44번하고 45번인데요. 위치로 따지자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마옆 위치에 노출되어 있죠. 자, 특징을 봐볼까요? 브로드만 번호 44, 45번은 브로카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영역은 말을 할 때 쓰이는 근육들을 지배합니다. 그 말은 이 브로카 영역이 망가지면은 말을 할 때 쓰이는 근육들이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 상실증 중에서도 표현성 언어 상실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비유창성 언어 상실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카 언어 상실증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죠. 즉,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오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근육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마지막 영역이죠. 이마, 눈 운동 영역입니다. 이마, 눈 운동 영역은 브로드만 번호 8번과 관련이 있고요. 눈동자 움직임을 수의적으로 조절해주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대뇌 운동 영역 가운데 5개 영역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억나신가요? 1차 운동 영역, 운동 앞 영역, 보조 운동 영역, 운동성 언어 영역, 이마, 눈 운동 영역. 다 무슨 엽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마엽이 있었습니다. 우리 뇌 전체 구조 봤을 때 앞쪽에 위치한 뇌에 이 모든 운동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가 작동돼서 움직임이 우리가 잘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움직임이 잘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줬죠. 특히 1차 운동 영역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 2차 운동 영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 운동 영역이 잘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줘야만이 적절하게 움직임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대뇌에 대해서 일부만 알아봤는데 조금 복잡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